자, 요즘 완전 난리 났죠? 청약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로또 청약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청약홈이 아예 셧다운이 됐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씩 이렇게 뭐 멈춘 적이 있긴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 중에 역대급이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청약홈에 들어갔을 때 대기가 뜨거든요. 대기가 뜨는데 보면은 예상 대기 시간이 512시간. 아니, 오늘 마감인데 500시간 기다리래. 그러면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분노를 했겠죠? 고객님 앞에 184만 명이 있습니다. 뭐 나보고 뭐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뒤에는 7,428명 있습니다. 이게 더 열받지. 왜? 뒤에 7,428명 있으니까 나가지 마세요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켜놓고 이거 어떡하죠? 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자가 뭐 184만이나 뭐 250만 뜰 때도 있었고요. 뭐 270만이 떴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켜놓으니까 또 쓱 들어가지는 분들도 있고 3시간 켜놨는데 안 됐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뭐 카톡으로 들어갔어요. 뭐 모바일로 들어갔어요 하면서 뭐 이런 거를 막 공유하고 단톡방에 막 뿌리고 이거 지금 청약하는 법 뭐 하면서 막 팁이에요 하면서 막 다른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의 이틀 내내 그냥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동탄 롯데캐슬 무슨 이 청약 때문에 그랬는데 이건 저번에도 잠깐 말했지만 이 동탄역에 있는 롯데캐슬 요게 여기 이제 백화점도 있고요. 백화점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거기다 이제 여기 SRT도 있고 GTX도 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뭐 교통부터 해가지고 이제 살기 되게 좋은 곳 완전 동탄의 핵심 위치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아주 초고층 거의 최고층의 물건이 7년 전 가격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전국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뭐 백화점도 있고 뭐 여기 지하철도 있다고 하니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런 단지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아파트 단지인데 단지 안에서 이제 딱 봤더니 여기로 나가면은 동탄역이 있고 백화점이 있어요. 이런 아파트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게 지금 저 신도림에도 좀 있고 뭐 여기 뭐 잠실 쪽에도 있고 뭐 이러는데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우산 안 쓰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초품화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뭐 이렇게 하는데 역품화라고 해서 이제 지하철을 아예 품은 아파트들도 몇 개 있거든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기도 좋고 뭐 실거주도 괜찮은데 이 시세 차익이 10억이야?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나왔는데 최종 경쟁률이 얼마냐면은 294만 4,780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요. 집은 한 채인데 294만 4,780명이 이거 내 집이다라면서 신청을 했다. 자, 그러면 아마 우리 구독자들 중에 한 명 정도이지 않을까. 왠지 뭐 기대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구독자시면은 꼭 한번 메일을 보내주세요. 한번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로또 1등보단 낫다. 그렇지만 로또 1등이 번개 맞을 확률인가요? 번개 2번 맞을 확률인가? 그러니까 300만 분의 1도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자, 그래서 이제 서버 폭주라는 건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게 아니었을까. 300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서버가 터졌겠죠. 거의 미성년자 빼고 노인분들 빼고 그다음에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정신없는 분들 빼면은 그 웬만한 분들의 거의 한 체감으로는 한 50% 가까이 넣었다. 내 주변 사람들 절반은 넣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자, 근데 이것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었어요. 레미안 원펜타스는 여긴 20억짜리였거든요. 20억짜리 시세 차익이 있는 로또 분양을 또 하필 또 같은 날에 했어요. 같은 날에 특공 신청하고 일반 분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몰렸던 분들도 많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동탄 롯데캐슬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난 저기 아니고 나 원펜타스인데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막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아마 발을 동동 굴렀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나는 저기 가는 사람 아닌데요? 했던 분이 있겠죠. 근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느냐? 특공을 봤더니 114세대를 모집하는데 4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2대 1인데 생애 최초 5구 타입의 1116대 1이래요. 1116대 1. 물론 아까 그 294만 대 1보다는 뭐 많이 낮지만 1000대 1? 그러면 이것도 뭐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는데 일반 분양은 178세대를 뽑는데 9만 3천 명 정도가 왔다. 근데 이 일반 분양 이제 가점이고 막 하니까 이 가점제도 높은 분들일 텐데 거기다 이제 현금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금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이 사람들이 다 여기를 지금 신청을 했다라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아까 동탄역 그거는 뭐 계약금을 이제 걸면 되는데 계약금이 뭐 20%라고 하죠. 근데 뭐 그게 크진 않습니다. 워낙 7년 전 가격이기 때문에 뭐 큰 돈은 아니어서 어떻게 메꿀 수 있다고 치는데 거기다가 뭐 전세를 맞춰도 7년 전 가격인데 뭐 전세 지금 맞춰도 돈이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 원펜타스 뭐 이런 거는 사실 금액대가 커요. 아무리 적어도 지금 뭐 20억대인데 근데 이거를 분양 받아가지고 계약금도 내고 후분양이니까 바로 또 잔금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게 주택담보를 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풀 수도 있겠지만 안 될 확률도 있고 거기다가 전세입자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잔금을 치르고 뭐 하더라도 3년 내 실거주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작정 당첨이 된다고 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전세를 맞춰서 어떻게든 그냥 잔금은 냈다고 칩시다. 그래도 3년 내에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20억짜리 실거주를 어떻게 하러 갑니까? 대출을 받아도 내 소득 대비 나오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나온다고 쳐도 15억 대출 받았다고 칩시다. 15억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내려면 내 소득이 얼마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모르겠어. 나는 우선 사채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결하겠다. 왜? 시세 차익이 20억이니까. 20억을 버는데 사채 써가지고 이자 10% 내더라도 남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넣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제 오늘이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직장인 분들한테 특히 이제 많았는데 사실상 업무를 거의 개점 휴업하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월요일 9시에 딱 출근해서 깔끔하게 신청하고 업무 봐야지 했는데 딱 클릭하니까 대기가 막 90만 명, 120만 명 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하지. 왜? 나는 지금 로또가 지금 조금 있으면 당첨자 발표예요. 8시 45분에 로또 당첨자 발표를 하는데 나는 지금 7시 반이야. 7시 반쯤 돼가지고 이거 로또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일을 못했다. 이거 계속 지금 새로 고침하고 뭐 핸드폰으로 뭐 앱 깔고 하다가 일을 못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것이고 거기다가 또 이런 재밌는 일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평소에는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집은 뭐 이제 너무 비싸다. 아직도 뭐 좀 더 빠져야 된다 하던 그런 우리 차장님이 그 핸드폰하고 모니터에 보니까 청약 홈이 켜져 있더라. 라는 뭐 그런 증언들. 그러니까 이게 남이 막 돈 버는 거는 뭐 밉지. 근데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 신청자가 300만 명이야. 300만 명이 모두 다 집값이 상승하기만 바라는 분들이었을까? 아닐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은 집값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아니야.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우선 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집값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넣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직장이 종로인데 동탄역 출퇴근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미리 설레발 치는 사람들도 많았어. 뭐 인터넷 커뮤니티든 아니면 단톡방이든 갑자기 물어봐. 그러면서 자기 뭐 네이버 지도 출발 도착 찍어놓고 이거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돼가지고 약간 부담스럽네요. 뭐 이러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김칫국 마시는 거죠. 뭐 나름 그게 그냥 재미일 수도 있고 그냥 하루의 어떤 뭐 그냥 활력소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해가지고 직장인들 모두 다 웬만한 곳에서는 점심 때 청약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왜냐면 김대리 너 넣었어? 아니요 저 못했는데 어떡하죠? 야 내 컴퓨터 잘 돼. 이따가 밥 먹고 와서 해봐. 하면서 딱 켰다가 막 사람들 막 몰려와서 이게 뭐예요? 하면 이거 안 했어? 빨리 해 하면서 뭐 공인인증서 어떻게 등록해야 돼요?부터 해가지고 청약홈이 뭐예요? 뭐 이러던 사람들도 와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던 그런 이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단순한 이벤트냐? 그래서 그냥 재미로 하하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많은 분들이 공짜기도 하고 클릭 몇 번 해가지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냥 로또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상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인식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희망 고문이지 뭐겠습니까?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10억을 벌 수 있다?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불로소득 아닙니까? 이게 그 무엇보다도 불로소득인데 이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제도 그리고 그 불로소득에 수백만 명이 거기에 매달리는 제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을 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라는 제도가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불로소득 싫어하는 사람들이면 이걸 안 넣어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거에 엄청나게 매달린단 말입니다. 이게 예전에랑 좀 달라진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제 가점제가 100%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첨제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정권 때 추첨제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오히려 가점제로 100%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래 무주택자이셨던 분들, 가족이 많은 분들이 가점을 모아가지고 청약으로 조금 싸게 집을 사는 제도로 바꾸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좋은 점은
그래도 이제 가점제로 딱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요행을 바라긴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가점은 오랜 기간 모아야 되는데 젊은 청년 세대들이 이제 아예 이 청약에서 배제되기 시작합니다. 40대, 50대, 60대들이 가점을 모아가지고 청약에 당첨되는데 이 사람들이 집값을 또 한 10%, 20% 막 싸게 사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지금 돈도 없는 세대여서 억울한데 돈 많은 기성세대들이 싸게 집을 사간다 하면서 막 열받아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막 커지니까 이제 정부가 바꿉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도 그럼 같이 들어오게 해주겠다 해서 너네는 가점이 없으니까 추첨을 하게 해줄게. 추첨은 뭐 40대, 50대도 할 수 있는 거고 20, 30대들도 서로 그냥 같은 확률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지? 하면서 추첨제를 늘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평수가 작은 것들은 추첨제가 막 많았습니다. 60%, 30% 막 이렇게 늘려주니까 이제 청년 세대들이 원래는 청약을 포기하고 있다가 넣기 시작하는데 추첨이니까 뭐 가점도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다들 희망 고문을 하고 떨어지고 다시 또 뭐 하나 뜨면 또 거기 가서 또 희망 고문으로 들어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 가지고 300만 명이 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4050은 여태까지 기다려 가지고 무주택을 했는데 청년 세대가 왜 가져가냐라고 이제는 또 반대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2030은 아니 그러면 4050 그때까지 왜 돈 안 모아서 집 안 샀어요라고 하면서 서로 싸워. 그러니까 이렇게 청약제도에서 약간 일종의 세대 간 갈라짐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걸로 또 지금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도 이 청약제도의 안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누구 거를 뺏어서 남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 싸우라.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85 이하, 특히 60제곱 이하는 이제 추첨제가 60%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원펜타스 이렇게 막 20억 시세 차익 있는 곳들도 작은 평형은 이제 추첨제가 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이제 희망 고문의 룰렛을 막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공인데 생애 최초가 13,000명이 막 몰리는 겁니다. 이 생애 최초에 이제 두 세대가 배정이 됐는데 13,000명이 모여가지고 경쟁자가 엄청난 거죠.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사람들이 막 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면은 사실 추첨제라는 게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당첨이 된다고 한들 그게 내가 될 확률은 거의 없는 거니까.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생애 최초라는 건 뭡니까? 딱 한 번을 쓸 수 있어요. 인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거고 거기다 추첨제라는 건 뭡니까? 계속 확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제로가 아니죠. 인생에 한 번 쓸 수 있고 확률이 제로는 아니라면은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누군가는 5억, 10억, 20억을 법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놓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아직은 뭐 지금 그런 걸 살 수도 없고 한데 이걸 계속 기다립니다. 왜? 언젠가는 될 수도 있으니까. 특히 이게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의 지인이 됐다더라 막 이런 얘기 들으면은 막 기대감이 막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혹시 모르니까 다음 단지 조만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또 다음 단지요. 또 다음 단지요. 이런 것들을 계속합니다. 하면서 이 약간 청약 낭인처럼 계속 도는 거죠. 이 고시 낭인들처럼 계속 청약만 노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인증서 등록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분들. 인증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분들도 이번에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뭐 인증서 같은 것도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하는 분들도 누군가한테 듣고 야 이거 로또래 야, 하면 막 10억 20억 번데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해봐야 되는데 하면서 뭐 이렇게 막 더듬더듬해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과연 국가가 운영해야 되는 제도가 맞는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은 계속 듭니다. 그래서 이 범국가적인 뽑기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거죠. 요즘에 분상제 아파트 가지고 계속 이슈가 많고 예전에는 분양가 상한제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막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다가 요즘엔 여론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했더니 결국에 공급이 안 되고 나도 저거 당첨될 줄 알았더니 결국에 나는 안 되고 경쟁률은 수백 대 1인데 누군가 당첨됐더니 돈을 엄청 벌더라.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제가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제가 뭘 했다고? 거기다 추첨제인데 자기가 뭐 가점을 모은 것도 아닌데 왜 제가 2억 5억을 벌어? 라고 하면서 화가 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거지. 화가 나니까 야 이제 분상제 이거 하지 말자.
라고 말하는 의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결국에 이 공사를 해가지고 물건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농부라고 치면은 농부가 수박을 만들어서 수박을 팔아야 되는데 수박 가격 상한제를 하는 거죠. 수박 원가가 뭐 예를 들어 15,000원인데 뭐 16,000원에 팔아라.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16,000원에 팔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야 안 해, 야 갈아버려 하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도 안 되고 그 가뭄에 콩나듯이 나온 거는 어떤 소수의 몇 명이 몇 억씩 돈을 벌고,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 전체한테 도움되냐?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분상제 없애자, 뭐 분양가 제한하는 거 없애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더 웃긴 건 이거예요. 뭐냐면 이제 아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뭐 제대로 돌아가고 있진 않지만 집을 재건축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게 팔아서 내는 양도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는 이만큼 번 거로 간주하고 세금 내라는 아주 이상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땅 주인들은 땅 지분도 뺏기고 분담금도 내가지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서 뚝 떼가지고 이 정도는 야 일반 분양으로 하자 해서 무주택자한테 막 5억 10억씩 시세 차익을 안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땅 주인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무주택자, 그것도 뭐 다수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소수 몇 명한테 100명, 200명한테 10억, 20억씩 벌게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청약 제도가 워낙 누더기처럼 막 1년에도 막 몇 번씩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죠. 이게 처음에 취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종의 그냥 1년에 몇 번 일어나는 부동산 로또 형식으로 그냥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끊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돈 없어도 40억 아파트를 준다고 하면서 100만 명이 몰린 무순이 줍줍 해가지고 저번에 이제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여기도 시세 차익 뭐 10억 넘는다 하면서 이때 이제 세 가구 모집했는데 이때 3명이 당첨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뭐 사채를 쓰든 뭐 전세를 맞추든 어떻게든 했을 겁니다. 포기할 사람이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또 한 10몇 억 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경쟁자가 33만 대 1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거의 300만 대 1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로또가 끝났냐?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청담동 르엘, 뭐 레벤투스, DH 방배 하면서 지금 강남구, 서초구, 송파 쪽에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예전에 재건축 뭐 규제들을 좀 일부 피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의 이제 마지막 단지들, 이제 이거 지나고 나면 별로 나올 곳도 없는 그런 곳들에서 일반 분양이 지금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한 번 로또를 기대하고 이번에 떨어져도 괜찮아, 난 다음에 생애 최초로 또 붙을 거야 하는 분들이 지금 아마 또 수만 명이 또 있을 겁니다. 이건 꼭 해야겠네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 해도 어차피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제도냐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의미는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뭐 이걸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거는 문제죠. 문제지만 우리가 이 제도가 있는데 일부러 안 한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요구를 해야 되지만 막상 눈앞에 돈 벌 기회가 있는데 안 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최대한 이용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 거죠. 나도 안 하고 얘도 안 하고 쟤도 안 하면 이 제도는 없어질 텐데 그러면은 경쟁률 낮아져서 누가 이렇게 홀랑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다 같이 덤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딜레마죠. 죄수의 딜레마 이론 같이 얘도 안 하고 나도 안 하면 다 안 하면 상관없는데 얘가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나도 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이어지는데 뭐 넣는 거는 문제는 없겠죠. 넣는 건 해도 되는데 단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말 그대로 매주 하는 로또처럼 그냥 한번 클릭 몇 번 해가지고 그냥 한번 일주일 재밌게 지낸다 라는 생각으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하셔야지, 야 이거 진짜 내 집 마련의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진짜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294만 명이 신청은 했고요. 그리고 이게 발표가 납니다. 아마 8월 2일 금요일 날 발표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첨되신 분은 이제 10억을 벌었겠죠?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싶긴 합니다. 진짜 294만 명 중에 한 명은 어쨌든 당첨되니까, 그럼 당첨되면은 10억 벌었네. 특별하게 뭐 한 거 없이 그냥 마우스 클릭 몇 번 했더니 그냥 돈 벌었네요. 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분이 돈 번 거랑은 별개로 이런 제도는 좀 없애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 명한테 몰아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은 다시 한번 좀 드네요.